안녕하세요. 제프의 손꼽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.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네요. 그러고 보니까 벌써 올해도 반이나 다 지나갔군요. 벌써 6월 말이네요.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. 이 한 해가 뭐 하는 일도 없었는데 후딱 지나가고 있어서 또 뭔가 인생을 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곤 합니다. 자, 오늘도 저희 네이버 손권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들 중에서 뭔가 하나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꼽 해석이 어려워서 가입했습니다. 해놨습니다. 32살 여자분이시고 유치원 교사, 퇴사 후 단기 대체 근무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하고 1년 정도 무직입니다. 해놨습니다. 어이구, 사연이 뭐 길군요. 네, 어디 한번 봅시다. 제가 이 직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, 제가 너무 나약한 건지 궁금합니다. 졸업 후 첫 해부터 좀 힘들었는데, 그 후로 쭉 힘들었어요. 아이가 귀한 요즘,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학부모들한테 천대받기 쉽다는 것도 잘합니다. 몇 년을 해도, 쉬다가 다시 해도, 직장을 옮겨도, 직급이 올라도, 하대는 점점 늘고 변호사와 경찰을 만나지 않는 해가 더 적고 무슨 일만 생기면 고소를 한 해 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.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를 하시는데 요즘 학부모들이 워낙 애들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과다하게 이렇게 이제 반응들 하시니까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개념이군요. 그래서 일을 못할 정도가 되셨다고. 네, 어디 한번 봅시다. 아이고, 손꼽이 참 뭐 많이 상했군요. 많이 상했군요. 자, 일단 직업상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애들이야, 뭐 애들 상대하는 거야, 뭐 즐겁죠. 뭐 애들 뭐 좀 뭐라 그러나 말썽꾸리기도 있고 그러겠지만 뭐 그래도 애들은 생기왕성하고 이런 거니까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아니고 학부모들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. 자,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, 대인관계 이런 쪽에서 뭐랄까 그런 뭔가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맞닥뜨려야 되고 이럴 때 손꼽이 이제 어떤 손꼽이어야지 그런 거를 잘 씩씩하게 잘 견디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성격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감정선이 강해야 됩니다. 이렇게 튼튼해야 돼요.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런 거 있죠. 요렇게 동글동글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결이 깨끗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약하게 흐르는 모습 보이시죠? 막 거기다가 안에서 장애선들이 막 뚫고 나오고 이런 모습인데, 자, 저쪽 손 왼손을 보면은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. 자, 여기 감정선이 깨끗하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보면 이렇게 요거 갈라진 것도 보이죠? 갈라지고 이렇게 가는데 마구 이렇게 자르는 선들이 감정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의 힘이 강해서 어떤 이런 장애선들이 넘나들지를 말아야 돼요. 선 자체가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건데, 자, 감정선 봐봐요. 깨끗하지 않죠? 깨끗하지 않게 막 이렇게 사슬 같이도 흐르고 막 이렇게 끝도 힘도 없고 이러는데 장애선까지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런 모습입니다. 상태가 안 좋네요. 일단 감정선이 약하면 사람 상대하는 일,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것은 뭐 그래서 이제 저기 일로 치면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일, 그러니까 뭔가 업무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. 사무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한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나
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다투어야 되거나 이런 일의 여지가 없는 게 좋습니다. 거기다가 뭐 최근 연도 많이 안 좋으시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뭐가 안 좋으시면 지금 막 우울증 같은 게 심하게 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자꾸 내버려 두시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건 아니고 상담을 한번 오세요. 이 멘탈이 약하신 타입이신데 멘탈이 강해지셔야죠. 강하게 이렇게 뭔가 자신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바꿔줄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이 감정선이 약하면 다음으로 두뇌선이 강하게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두뇌선이 온통 막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. 막 이렇게 두 줄로도 막 끊어져 있고 막 그냥 좀 두뇌선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머리가 그냥 아파갖고 머리가 아파요. 이게 이제 지금 젊으셔서 그런데 이런 상태로 노년기로 가시면 막 신경통이라 그럽니다. 삭신이 쑤시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. 온몸이 그냥 어딘가가 아파 죽겠어요.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뇌 쪽으로 여기도 튼튼하지 않으시네. 좀 이렇게 좀 불량스럽군요. 불량스러워. 젊으신데 말이야. 아직 결혼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째 뭐 물론 이제 사진이 약간 이렇게 찍힌 걸 수도 있습니다. 자, 어디 생명선이라도 튼튼한가 볼까요? 생명선은 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생명선이 여기 봐요. 여기가 뚫렸네. 여기가. 그래서 막 장애선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명선이 불안정하군요. 자, 일단 뭐 생명선이고 직업상에서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해도 또 잘 갈 수 있는 그런 손금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운명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뻗어갖고 운명성이 강하면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이제 뭔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막 장애선들이 막 지나도 돌파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. 강한 운명선 굉장히 중요하죠.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운명선도 강하지를 않습니다. 조금 가늘게 가고 있는 편이고 자꾸 바뀌네요. 이렇게 바뀌고 또 가다가 새로운 거 나오고 뭐 이쪽으로도 나오고 또 바뀌고 뭔가 일은 하긴 하는데 꾸준히 뭔가 이어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가다가 좀 달라지고 또 가다가 달라지고 또 가다가 달라지고 해서 도대체 하나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하나의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으실까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졌네요.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아니고, 또 직업이 중간에 자꾸 바뀔 여지도 있고,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로를 택해 가야지만 안정되게 내가 노년까지 쭉 어떻게 뭔가 이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? 이게 이제 인생길을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. 손금이 이렇게 이제 손금상에 보이는 거는 짧게 뭐 올해가 어때요? 뭐 이번에가 뭐 그러니까 뭐랄까 단기간에 어때요? 이런 것보다는 길게 인생길이 크게 좀 보입니다. 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놓고서 이제 설계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계획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가 아니고 이제 뭔가 불시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까 내가 뭘 대비를 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생 조감도죠.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어떤 지도를 꺼내놓고 살피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여기는 좀 다사다난 태양구도 장애선도 많고 막 장애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에요.
그리고 이제 뭐, 아이고, 이 허리나, 뭐 벌써부터 몸도 좀, 아이고, 몸도 좀 벌써부터 약골이네, 약골. 약골이라 갖고, 막 이렇게, 여기저기 나빠지려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챙길 것도 좀 많고, 어디, 가정운을 나타내는 왼손 쪽은 어떤가 볼까요? 자, 여기도 운명선이 안정이 안 돼 있네요. 운명선이 좀 강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, 그러질 않고, 운명선이라는 게 이제 중지로 올라가는 선입니다. 자신의 인생길을 나타내는데, 자꾸 가다가 끊어져요. 끊어지고, 이렇게, 뭐, 올라가는 선을 언젠가 만나도, 이렇게 가늘게, 약하게 가다 보니까, 자, 약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, 장애선들이 참 무지 많이 지나네요. 네. 이 장애선보다 운명성이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, 참 이렇게 좀 다사다난한 인생, 게다가 좀 인생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여기가 조금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의 인생길의 어떤 그 나의 인생길을 조금 늦게나 안정되게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후딱 이래가지고 노처녀 돼가지고 뭐 뭔가 한 40대나 가야지 뭔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주의해야 되는 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일단 뭔가 길이 안정이 안 돼 있네요. 벌써 30 초반인데 그나마 길이라고 안정된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요런 시점까지 이 30 초반에 끝납니다. 그 다음으로 길은 잠깐은 가도 또 이렇게 길게 이어갈 길이 안 되고 40대를 넘어가면 또 딴 일을 할 것 같죠.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뭐 손금하고 사주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답을 좀 찾아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쉬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. 젊을 때 부지런히 뭔가 나이가 들어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, 일단 이게 이제 양손다가 안정된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, 그냥, 뭐랄까,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쉬워요. 그런 상황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은 안 하더라도 열심히 인생길을 설계하고 모색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알고 나의 장점이 어디에 있고 단점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될지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할 시기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여기 정도까지 할까요? 요즘 젊은 분들이 뭐 무서운 친구들 많습니다. 인생길 시작하기 전에 벌써 자신의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사주의 고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저 같은 손금의 고수를 찾아와서 이야기도 듣고 또 뭐 관상 보는 사람 있으면 관상 이렇게 가서도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내가 좀 알아서 주의할 건 주의하고 대비할 건 대비하면서 가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대단해 보이더라고요. 그런 친구들은 되게 손금도 강하고 좋은 편이고 그렇게까지 일찍부터 자신의 인생길을 고민하면서 조심하면서 가겠다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? 좀 젊은 친구지만 아이고 대단하다. 나는 왜 젊을 때 저렇게 못했을까?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. 자,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